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스코에서 근무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 네트워킹 프로덕트를 담당하고 있는 세일즈 장희성입니다. 제가 오늘 주제로 네트워크 운영 생산성 향상을 위한 AI 머신러닝 활용 시대라는 타이틀을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제 세션을 보시면서 왜 타이틀을 이렇게 가져갔는지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차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운영 자동화의 중요성을 먼저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저희 시스코에서 개발한 데이터 오퍼레이션에 대한 아키텍처를 소개해 드릴 것이며, 실제 프로덕트 네임인 넥서스 대시보드 인사이트에서 현재 지원하는 것과 향후 지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단순히 제가 딜리버리하는 그런 내용만 가지고는 약간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이제 대시보드를 캡처해서 이용 사례를 한 두 가지 정도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네트워크 운영 자동화의 중요성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귀사에서 운영을 하시는 바와 같이 이 요즘 비즈니스들은 어플리케이션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그 팬데믹으로 인해서 비대면 영업 활동이 오히려 더 가속화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속화되는 그런 전환점이 오히려 팬데믹을 통해서 좀 더 획기적으로 앞당겨졌고요. 결국에는 이제 기업의 그런 성패는 이 어플리케이션을 얼마나 잘 런칭을 하고 관리를 하고 또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느냐라는 것이 결국에는 기업의 성패에 달려 있는데요. 그럼 네트워크 부분에서 그동안 어플리케이션을 바라봤을 때는 어땠었나요? 그동안은 사실은 네트워크는 이제 하드웨어 기반의 운영 모델이다 보니까 사실은 약간 좀 그 격차가 있었죠. 실제 그렇지만 요즘에는 네트워크에서 장애가 한번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 최상단의 어플리케이션까지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플리케이션 인지를 하는 그런 네트워킹 모델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업타임이라는 그런 협회에서 매년 데이터 센터 서베이를 하고 있는데 운영자들이 장애를 겪고 난 후에는 결국엔 좀 더 나은 관리나 프로세스를 좀 더 마련했으면 이러한 장애는 겪지 않았을 텐데 라는 응답을 거의 60% 정도 하셨다고 합니다. 또는 가트너에서 네트워크 오토메이션이나 오케스트레이션 툴 관련된 마켓 가이드를 조사를 했는데 현재는 약 30% 정도의 그 네트워킹 구성 및 운영 방식이 자동화됐다라고 조사는 됐지만 바로 2년 후에는 거의 60% 이상이 자동화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방식에 대해서 자동화가 화두가 되고 있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또 IDS에서 조사한 바로는 이 다운타임 코스트에 대해서 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의 615개에 달하는 그런 기업들을 조사해 보니까 평균 한 해 거의 70시간에 다다르는 그런 다운타임을 겪고 있었는데 이 다운타임은 결국에는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손실로 도래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다운타임이 결국에는 분석을 해보니까 인적 오류 때문에 발생한 것이 대다수이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슬라이드에 이제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이 운영자분들이 계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네트워크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실 때 운영자분들은 이제 모니터링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하실 거고 그 모니터링 과정에서 특정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그 이벤트가 왜 나왔으며 이 이벤트가 그러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망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이런 예측과 분석을 해야 되고 이런 예측과 분석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조치를 하는데요. 이러한 과정들이 결국에는 현재까지는 사람이 개입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실제로 이제 스위치에서 보지 못했던 로고 정보가 막 뜨기 시작한다 이거죠. 또는 어플리케이션 팀이나 서버 팀에서
특정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느리다, 네트워크에서 점검해달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제 네트워크 스위치를 각각 들어가서 분석을 하기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로고 정보입니다. 특이사항이 있는 로고 정보가 발생하지 않는지 보게 될 것이고, 그 해당되는 로고와 관련된 CLI를 찾아서 CLI 베이스로 나타나는 그 쇼 정보들을 보고서 특이사항이 없는지 조사를 하게 되죠. 근데 이러한 과정만 하더라도 만약에 스위치가 50개, 100개가 있는 담당하고 있는 운영자라고 하면 이걸 다 일일이 다 들어가서 봐야 되고, 물론 이제 운영자에 따라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은 어떤 스위치를 타고 어떤 스위치로 나간다라는 것을 알고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 있는 운영자들은 몇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운영 조치 또는 예측 분석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결국에는 CLI 베이스나 로고 정보 또는 뭐 SNMP 같은 이러한 인사이트, 그러니까 텔레메트리 정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스트림 정보들을 가지고,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서로 상관관계를 유추를 해서 어떠한 네트워크에 영향이 있을 것인지 예측을 할 수 있으며, 어떠한 정보 때문에 네트워크에 지금 현재 어플리케이션이 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운영자가 이러한 정보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도와주는 게 이제 데이터 오퍼레이션 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더 상세히 소개드리기에 앞서서 일반적으로 IT 운영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디자인 단계에서는 데이 제로라고 말씀을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데이 원 같은 경우는 디플로이먼트, 그러니까 구축 단계인 거죠. 그리고 데이 2부터 실제적으로 이제 운영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 시스코의 데이터 센터 솔루션을 빗대어서 말씀드리면, 실제로 이제 ACI나 ACI 환경에서의 컨트롤러 역할을 하는 것이 APIC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실제로 이제 기존의 레거시 네트워크 환경에서 컨트롤러 역할을 하는 것이 DCNM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SDN 베이스의 컨트롤러들은 구축과 함께 일부 오퍼레이션 기능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데이터 오퍼레이션 관련된 넥서스 대시보드 인사이트는 온전히 오퍼레이션, 즉 데이터 오퍼레이션만 담당하는 그러한 툴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넥서스 대시보드 인사이트에 대한 아키텍처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거에 보면은, 특히 요즘에는 이제 사실은 예전에는 네트워크 운영자만 잘 운영을 하면 이 네트워크에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요즘 세대에 들어서는 특히나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활성화되고 기업 내에서 클라우드를 많이 도입함으로써 결국에는 클라우드 팀도 있고 네트워크 팀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개발자 팀도 있고 또 보안 팀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각각의 팀에서 보고 있는 분석 툴이나 트러블 슈팅하는 방법들이 다 상이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기업 입장에서는 특정 장애가 났을 때 이런 것들을 특정 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이러한 각각의 담당하고 있는 네트워크 팀이나 클라우드 팀, 뭐 보안 팀, 개발 팀이 각각 협의를 통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떠한 개선점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되며,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이제 각각 팀이 운영하고 있는 툴을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넥서스 대시보드 인사이트는 이러한 것들을 가급적이면 하나의 원뷰로 모아서 고객분들이 심플하고 간략히 운영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넥서스 대시보드 플랫폼 위에 오늘 소개해드릴 인사이트라는 앱 형태로 러닝할 수 있는 거고, 실제적으로 오늘 세션에서는 말씀드리는 제품은 아니지만 멀티사이트 오케스트레이터라고 하는 멀티사이터 간의 오케스트레이션 역할을 하는 그런 앱도 넥서스 대시보드 위에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올려서 운영이 가능하고요. 저희 데이터 브로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캡처링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데이터를 페이로드까지 분석을 하고 그 데이터를 원하는 곳으로 필터링을 해서 보내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 앱입니다. 그래서 저러한 앱들이 넥서스 대시보드 어플라이언스 플랫폼 위에 올라가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각각의 앱 형태로 인사이트나 오케스트레이터, 데이터 브로커가 앱 형태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 말은 여러분들이 아이폰이나 뭐 안드로이드 폰에서 앱센터에서 뭐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아서 핸드폰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다운받아서 운영하시는 그런 아키텍처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넥서스 대시보드 인사이트의 동작 방식을 좀 설명드리자면 시스코 데이터 센터의 그 아키텍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ACI 아키텍처가 있고 기존의 NXOS 기반의 레거시 형태, 즉 L3 라우팅 형태의 그런 패브릭 네트워크가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넥서스 대시보드 인사이트는 이 두 가지 아키텍처에서 모두 다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결국에는 저희가 넥서스 스위치 안에 클라우드 스케일 ASIC이라는 그 하드웨어 기반의 ASIC에서 텔레메트리 기능을 생성을 시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능이 타 벤더와 가장 차별성이 있는 기능이고, 이러한 하드웨어 기반의 텔레메트리 기능을 분석 서버인 넥서스 대시보드로 전달을 하고, 전달이 되면 그 각각의 정보, 즉 CLI라든가 시스로그 이런 것들이 상관관계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모델링이 단일화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데이터 모델링이 단일화가 되고 머신러닝 기반의 스위치 랩에서 보내주는 그런 텔레메트리 정보를 상관관계 분석을 하게 되고요. 또 시스코에서 기존에 있던 데이터베이스나 아니면 학습되어진 그런 정보를 가지고 AI 기법을 활용해서 이상행위를 탐지하고, 또 이러한 이상행위에 대한 고객의 조치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이 이제 넥서스 대시보드 인사이트인데요. 이러한 것들을 넥서스 대시보드 인사이트가 표출을 해주는 것이 오늘 이 제품의 동작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그와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ITSM을 위해서 서비스나우를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이기종간의 제품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스플렁크를 이용해서 분석용으로 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또 이런 것들과 연동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있을 뿐더러, 또는 기업 내에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오케스트레이션을 뭐 별도로 제작해서 쓰고 있다 하면 저희 넥서스 대시보드 인사이트는 REST API를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이러한 REST API를 가지고 현재 쓰고 계시는 오케스트레이터와 접목을 해서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뭐 다양한 기능들이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제가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변경 관리 부분입니다. 이 변경 관리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네트워크를 운영하시다 보면 기존에 운영하시던 네트워크가 어떤 사유이건 간에 구성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뭐 OS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이러한 작업들이 분명히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운영자들은 새로운 구성 변경을 할 때 새로운 컴퓨레이션이 과연 현재 동작하고 있는 네트워크에 잘 적용이 될까? 적용을 하고 난 다음에 문제점이 예상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지? 이런 거를 이제 선제적으로 알 수 있는 방안이 지금으로서는 없죠. 단순히 그냥 컴퓨레이션 정보만 보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정보밖에 없는데, 넥서스 대시보드 인사이트는 이러한 변경 관리까지 해줄 수 있는 기능이 이번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그 노트북 디스플레이에 표현된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저기에 지금 각각의 그 메시지 등급별로 동그라미가 두 개씩 이렇게 오버랩돼서 있는데요. 그 메이저 부분을 보시면 실제로 오른쪽에 있는 6, 4, 15가 되어 있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동그라미의 토탈 메시지가, 메이저 메시지가 10개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네트워크에서 발생되어진 메이저 알람이 10개이고, 향후에 이제 그 구성 변경을 한 후에 발생되어질 메이저 알람을 19개로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 4개는 예전에도 있었던 알람이고 이후에도 있었던 알람이라고 알려주는 것이 델타 어널리시스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각각의 숫자를 클릭하게 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메이저 알람을 바로 보실 수가 있게 되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피그레이션을 실질적으로 프리체인지 어널리시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기존에 있던 컴퓨레이션과 앞으로 적용할 컴퓨레이션을 서로 비교를 해서 어떠한 것에 변경 사항이 있고
어떠한 것에 미스 컴퓨레이션이 됐는지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알려주는 그런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세 가지 중에 두 번째 기능으로는 사전 예방 및 조치가 가능한 그런 기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네트워크를 운영하다 보면 각 장비에 대해서 현재 쓰고 계시는 OS에 뭐 최근에 알려진 버그로 인해서 잠재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참 알기가 쉽지 않죠. 물론 이제 파트너가 주기적으로 알려드리면 뭐 찾기 쉽지만 사실 이 부분 또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시에 이거를 알지 못하면 이미 알고 있는 오류를 가지고 있는 OS를 계속 쓰고 계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넥서스 대시보드 인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형태로 시스코 데이터 센터와 연결이 돼서 현재 고객이 쓰고 있는 버전과 버전에 알려진 버그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해서 얼라트 형태로 띄워드립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하드웨어가 이제 뭐 엔드 오브 세일즈가 언제 될 건지, 또 현재 쓰고 있는 OS가 엔드 오브 세일즈가 언제 될 건지 이런 것까지 다 알려주고요. 또 공공이나 기업들에서 가장 이제 신경 쓰는 부분이 보안 취약성입니다. Pcert라고 하는데요. 보안 취약성에 노출되어 있는 OS인지 아닌지도 저희가 시스코에서는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관련된 그 Pcert 아이디까지 메일 형태로 알려드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객분이 일일이 관련된 웹사이트에 들어가지 않으셔도 또는 파트너가 일일이 조사하지 않으셔도 자동적으로 이러한 일련의 잠재적인 위험성에 대한 그런 노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속하고 정확한 그런 정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 부분인데요. 생산성 및 가용성 확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기존의 그 네트워크 관리 툴에서는 지원하지 않았던 그런 기능인데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스코가 다른 벤더와 특이한 거는 시스코가 사용하는 에이직 자체에 텔레메트리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러한 플로우 분석을 이미 다 해줍니다. 즉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그 기존에 썼던 NMS 툴에서는 각 인터페이스에 트래픽이 흐르는데 그 트래픽이 그 인터페이스로 흐르는 각 어플리케이션의 플로우에 총 더해진 그 트래픽 양일 뿐이지 실제로 그 인터페이스에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어떤 플로우가 흐르고 있는지는 사실은 알기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넥서스 대시보드 인사이트는 보실 수 있고 또 특정 플로우에 대해서 얘가 어느 구간에서 딜레이가 있고 어느 구간에서 드롭이 발생하는지 그런 것까지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저희가 텔레메트리에 메타데이터 정보에 타임스탬프를 찍어서 보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시간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드롭이 발생하거나 딜레이 어느 구간에서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유추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제 전반적으로 넥서스 대시보드 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을 말씀드리자면 앞서 제가 설명드리면서 이미 말씀드린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기존의 NMS 형태에서 제공되어진 각 장비의 인벤토리에서 제공되어지는 상태 정보, 인터페이스라든가 온도, 그리고 메모리 사용률, CPU 사용률 이런 거는 당연히 NMS 레벨 차원에서 제공을 하고요. 실제로 이제 업그레이드에 따른 영향 분석,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전 변경 분석에 대한 그러한 그 고객이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그러한 툴도 제공을 하고요. 또 말씀드렸던 보안 취약성 공지라든가 알려진 버그에 대한 그런 공지도 자동적으로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또 하나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이상 징후 감지 및 플로우 지연이나 드롭을 탐지해서 알려준다라는 것들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넥서스 대시보드가 사실은 나온 지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2년 정도 되고
사실은 그동안 약간의 좀 더 세분화된 제품들로 나왔지만 이런 세분화된 제품을 머지해서 이제 넥서스 대시보드 인사이트라고 하는 그런 단일 제품으로 다시 리네임 됐는데요. 그러한 기능들 중에 가장 독특한 부분이 저희 시스코에서는 이제 데이터 센터의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로서 ACI를 이제 드라이버하고 있고 많은 고객분들이 시장에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ACI에서 제공하는 기능인 멀티티어 서포트도 이제 이번에 5.0 기능에 들어가게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는 많이 볼 수는 없겠지만 실제로 ACI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테크 제조업체에서도 많이 쓰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이제 멀티캐스트 트래픽이 굉장히 중요한 프로토콜이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 그쪽 하이테크 기업들이 요구하는 그런 요구사항 중에 멀티캐스트도 이렇게 선제적으로 장애를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현재 이제 멀티캐스트 컨트롤 플레인이 감지 대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반 네트워크에서 감지하기 매우 힘든 마이크로 버스트 디텍션도 5.0부터는 이제 디텍션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자분들이 순간적으로 그 버스트 트래픽이 튀는 그런 시점과 원인을 알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넥서스 대시보드 인사이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나올 그런 기능들 중에 매우 유용한 기능들이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스코는 데이터 센터에 크게 두 가지 형태의 아키텍처를 지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ACI 영역과 실제로 일반 네트워크 영역이 있는데 실제로 이 넥서스 대시보드 인사이트를 각각의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지금 이제 올 하반기부터는 하나의 그 플랫폼에서 그러니까 넥서스 대시보드 인사이트를 가지고 ACI 영역과 일반 영역도 모두 다 한꺼번에 관리하실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이 이제 앞으로 들어갈 거고요. 사전 변경 분석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특정 플로우에 대한 경로를 이제 보여드립니다. 제가 이제 유스케이스 말미쯤에 제가 유스케이스로 캡처링한 걸 보여드릴 텐데 실제로 특정 플로우가 스위치 1번을 통해서 이 스위치가 뭐 스파인 스위치 2번을 통해서 리프 스위치 3번을 통해서 나간다 이러한 그 패스 정보를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패스 정보를 보여줄 때 이런 중간에 이제 사실은 방화벽도 있고 로드 밸런서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현 단계에서는 그런 노드까지는 다 패스 안에 보여주진 않지만 올 연말 가서 나오는 그 6.1 버전에서는 리프 1번 다음에 방화벽이 있고 방화벽 다음에 스파인으로 가고 스파인에서 리프 2로 가고 리프 2에서 로드 밸런서 통해서 또 다른 리프로 가고 아니면 뭐 다른 L3 아웃으로 빠지든 이러한 로드들을 패스를 보여줄 때 중간에 경유하는 방화벽이나 로드 밸런서까지도 디텍션을 해서 보여준다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운영자분들이 특정 플로우에 대한 그 패스가 어떻게 되고 이러한 패스를 가면서 어디 쪽에서 딜레이가 일어나는지 이런 것까지 디텍션을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가시성이 높은 그런 기능을 가지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미 ACI에서는 제공이 되고 있지만 이 넥서스 대시보드에서도 실제로 이제 엔드 단말에 대한 맥 어드레스를 보실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제 피지컬한 맥 어드레스 또 가상 머신에 대한 맥 어드레스만 보여줬는데 향후 이제 그 올 연말에 되면 실제로 버추얼 머신이 있는 하이퍼바이저가 이름이 뭐고 이 VM의 이름이 뭐며 이 VM에 대한 상태 정보가 어떻고 이 VM이 어태치된 포트 그래프이 뭐고 커넥티비티의 상태는 어떻다라는 그런 가상화 엔드포인트에 대한 상태 정보까지 디테일하게 보여주는 기능들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멀티캐스트 플로우 분석이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이테크 제조업체에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ACI를 그래서 그쪽 고객분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이 들어갔는데요. 현재는 이제 멀티캐스트 컨트롤 영역만 모니터링이 가능한데 내년 상반기에는 데이터 플레인까지 상관관계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제 멀티캐스트의 그룹과
이 그룹에 조인되어 있는 리시버들 간에 트리 구조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이 트리 안에서 그룹과 리시버 간의 트래픽, 어느 트래픽이 지연이 발생하고 어느 트래픽이 손실이 되는지 이런 것까지 보여줄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고요. 또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관리 및 운영 자동화를 좀 더 브로드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뭐 스플렁크라든가 서비스나우 또는 인프라 자동화를 위해서 앤서블이라든가 테라폼까지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올해까지 다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는 사실은 뭐 짧은 시간에 제가 모든 걸 다 설명드리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좀 이용 사례를 들어서 실제로 운영 관점에서 좀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 이 화면에 보시는 이 사이트가 이제 오버뷰 사이트인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죄송합니다. 이 사이트는 전반적으로 지금 헬스가 크리티컬 상태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어브노멀 케이스를 발생을 해서 고객분들한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네트워크 상태를 만든 거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노드 인벤토리가 여기 보면은 리프 노드가 10대가 있는 거고 스파인 노드가 2대가 있는 거고 컨트롤러가 3대입니다. 여기 이 모니터링 패브릭은 ACI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노드들을 보실 수 있고 각 노드의 알람들이 레벨별로 어떻게 떴는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얼럿 디텍션 타임라인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운영자분들이 아침에 출근을 하시면 밤 사이에 어떤 로고가 떴는지 이렇게 이 부분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타임 듀레이션은 여기에서 조정을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 단위로도 보실 수 있고 일주일 단위, 한 달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전체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유스 케이스에서 활용할 메시지는 알람은 이 부분을 클릭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시간대에 발생한 좀 알람을 보니까 여기에 보시면 마이크로 버스트 디텍션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가 1의 5번에 보인 거고요. 그래서 요 스케일 리프 203이라는 거는 이제 스위치 네임인데요. 스위치 번호가 203번, 205번에서 각각 마이크로 버스트가 디텍션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상 증상을 지속적으로 보시려면 여기 어널라이저를 보시면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추정되는 영향도는 뭐냐? 그래서 지난 5분 이내에 100개의 플로우에 의해서 마이크로 버스트가 탐지됐고 그 해당 시간에 이 인터페이스를 지나가는 트래픽은 지연이나 손실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마이크로 버스트의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다른 인터페이스로 트래픽이 좀 분산시켜서 리밸런싱 할 것을 고려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레코멘데이션까지는 해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케이스는 이제 요 밑에 부분을 좀 보실 텐데요. 여기 알람을 보니까 지금 플로우 12.12.12.2에서 16.16.16.22로 가는 패킷이 드롭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포워드 드롭입니다. 포워드 드롭이라는 거는 뭐 라우팅 테이블이 없다든가 뭐 그런 경우에 이제 포워드 드롭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로우가 떠서 요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러한 화면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러한 증상이 발생됐을 때 언제부터 발생했는지 요 주변에 어떠한 이벤트가 이제 상관관계를 또 유추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발생했던 이벤트도 같이 보여주게 되는데요. 요 메뉴에 이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상세 단추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맨 위에는 플로우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노멀리 스코어는 메이저이고 이 플로우 레코드는 이만큼 찍혔고 이 문제점이 시작된 시간과 끝난 시간을 보여주는 거고요. 플로우 타입은 IP 버전 4고 프로토콜은 TCP이다. 레이턴시는 4 마이크로 세컨드. 그리고 패킷 드롭이
이만큼 발생한 거죠. 그렇죠? 이만큼 발생한 거고, 그럼 얘가 ACI 같은 경우인데 인그레스 쪽에서는 지금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되고 EPG는 EPG2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EPG2에서 EPG4로 가는 놈이 지금 드롭이 발생하는데, 실제로 이제 패스 서머리를 보시면 소스, 이게 뭐 VM이라고 해도 가정을 하죠. 그래서 VM 12.12.12.2가 저희 리프 스위치 202에 인터페이스 1의 10번 포트로 들어와서 1의 11번 포트로 나가고, 이게 이제 스파인 스위치를 거쳐서 리프 스위치로 나갈 때 그 아웃바운드 인터페이스 1의 11번에서 현재 지금 드롭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1년에 이러한 과정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죠? 모든 스위치를 거의 다 뒤져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스위치에서 드롭이 발생했는지 CLI 정보를 봐야 되고, 실제로 심지어는 분석을 하기 어려울 때는 구간별로 스니퍼로 패킷을 떨어뜨려서 그 패킷 분석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일반적인 그 네트워크 장비에서는 CLI 베이스로 플로우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니퍼를 가지고 뜬 다음에 실제로 이제 포트 넘버까지 볼 수 있게끔 하려면 이런 패킷을 다 떠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빨라야 아마 하루 잡아먹을 겁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넥서스 대시보드 인사이트는 바로 실시간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일단 장애가 나면 그 장애 포인트를 바로 찾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메리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데스티네이션의 서버가 뭐 버퍼가 꽉 차서 못 받는 건지, 아니면 이 스위치의 아웃바운드 인터페이스의 뭐 포트 불량인 건지, 이렇게 되면은 트러블슈팅하는 범위가 확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트러블슈팅하거나 조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 같이 이제 예전의 네트워크 운영 방식은 올드 패션입니다. 그래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이미 도래했고요. 그래서 데이 1과 데이 2 업무 자동화 서비스를 위해서 데이터 센터의 여러 고객이 ACI 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지금 금융권에서도 넥서스 대시보드 인사이트를 도입해서 굉장히 잘 쓰고 계시는 고객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이러한 인프라 자동 프로비저닝을 위해서 이미 앤서블이라든가 테라폼 같은 경우를 고려하고 계실 텐데, 이러한 것들도 지금 ACI나 저희 ND 인사이트에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시너지를 가지고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운영 장점을 드릴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텔레메트리 기능은 하드웨어 기반으로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텔레메트리는 굉장히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기 때문에 스위치 본연의 기능을 성능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시스코와 같이 하드웨어 기반으로 이러한 텔레메트리 정보를 주는 그러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또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메시지로 이제껏 네트워크 운영 방식을 사후 대처하는 그런 대응적 모델에서 이러한 AI나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지능형 사전 예방 운영 모델로 전환을 할 것을 좀 고려를 하시고 계실 텐데, 시스코 제품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데모 영상을 좀 많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넥서스 인사이트 5.0으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한 10개 정도의 그 디테일한, 각 기능별로 디테일한 동영상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면 좀 더 심도 있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GUI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영어로 거기서 말씀을 드리지만 뭐 한글 자막을 이용하시거나 그냥 단순히 이렇게 클릭하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해하기 쉬울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네, 시스코 장희성 이사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오늘 아주 그 두 기업에서 아주 좋은 솔루션을 발표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시스코 그 넥서스 대시보드 인사이트 관련 솔루션 들으면서 저도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몇 가지 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넥서스 대시보드 인사이트 그 기능 중에 그 보안 취약성이나 그 EOS, EOL 공지와 같은 정보는
그 시스코 클라우드에서 정보를 가져와야 할 것 같은데요. 특정 고객사의 상황에 따라 인터넷 접속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이런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있을지. 네네. 네. 뭐 물론 대부분의 고객이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운영하고 있는 이러한 운영 정보들이 외부로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보안적으로 그 막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이러한 리퀘스트들을 많은 고객분들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 시스코 본사에서는 이거를 오프라인 형태로 자료를, 그러니까 ND 인사이트가 시스코 클라우드를 접속을 해서 가져오는 정보를 오프라인으로 다운받아서 실질적으로 이제 로컬에 있는 ND 인사이트에 저장을 해서 거기서 바로 비교를 해서 판단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 내년 초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클라우드를 접속할 수 없는 그런 고객분들한테 굉장히 유용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또 하나는 그 하드웨어 그 텔레메트리를 이용한 플로우 어널리시스를 지원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시스코 스위치 종류에 따라 이러한 기능 제약이 있는 건가요? 네네. 그래서 아까 도표에서는 뭐 상세히 소개는 안 드렸지만 사실은 하드웨어 텔레메트리 기능도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뭐 플로우 텔레메트리, FTE, 뭐 SSX 이렇게 나눠주는데 실질적으로 넥서스 시스코에서 제공해주는 데이터 센터 스위치는 넥서스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이제 EX 플랫폼이 있고 FX, FX2 뭐 이런 GX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좀 더 풍부한 텔레메트리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넥서스 FX 시리즈 이상부터 사용하시는 것이 좀 더 이런 인사이트를 좀 더 풍부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뭐 여러분 지금 현재 구매하시는 고객분들은 FX 플랫폼으로 다 구매를 하시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려운 점은 없을 것 같고, 만약 예전에 구매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그 부분에 이제 장비를 리뉴얼할 때 이런 ND 인사이트를 도입도 같이 검토해 주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또 강의하시고 또 답변 주시는 중에 또 여러 우리 시청자들의 질문을 많이 이렇게 접수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시청자분께서 왓츠업과 같은 일종의 NMS 종류의 그 솔루션인가요? 그러면 넥서스 인사이트가 일반 NMS와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 뭐 이런 질문을 하셨네요. 네. 그 왓츠앱이라든가 일반적인 NMS는 아까 시스코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텔레메트리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텔레메트리와 하드웨어 텔레메트리가 있는데 이런 왓츠앱이나 기존의 NMS 같은 경우는 이제 소프트웨어 텔레메트리에서 지원해주는 기능이 이제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왓츠앱 같은 경우도 이제 뭐 CPU나 메모리 상태를 도표 형태로 보여주고 또 특정 인터페이스의 상태 정보를 보여주지만 거기 트래픽 양도 보여주긴 하죠. 근데 그 트래픽 양이 이 트래픽이 어떤 플로우가 합쳐져서 보여주는 트래픽인지는 왓츠앱에서는 보여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저희 그 ND 인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플로우 정보까지 디테일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고, 또는 저희가 이제 헤더에 그 타임스탬프까지 정보를 인캐슐레이션에서 데이터를 정형화하기 때문에 그 기능을 가지고 어떤 구간에서 딜레이가 일어나고 어떤 구간에서 드롭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기존의 NMS나 왓츠앱에서는 볼 수 없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또 가장 큰 차이점이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뭐 알려진 버그라든가 피서트와 같은 그런 기능들을 사실 피서트에서는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 ND 인사이트는 크게 그렇게 다른 점이 그렇게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또 하나 ND 인사이트는 시스코가 아닌 타사 제품도 지원을 하나요? 시스코 제품만 지원한다면 시스코 네트워크 전체 제품군에 대해 적용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질문하셨네요. 네. 저희가 기존에는 이제 넥서스 스위치만 가능했지만 현재는 저희 시스코 내에 사실은 넥서스 스위치도 있지만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카탈리스트 스위치 제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탈리스트 스위치 제품군까지 가능을 하고요. 또 아리스타 제품의 특정 OS 버전도 가능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하지만 그 이외의 벤더의 스위치는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스코 제품을 쓰고 계시는 고객분들한테 좀 더 풍부하고 최적화된 그런 분석 기능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하나,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유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그리고 또 가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이렇게 궁금증을. 극대화시킬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의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 결국에는,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는 사람이 개입해서는 가급적이면 사람 개입을 줄이는 것이 운영 효율성을 증대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사람의 힘이 개입이 되면 될수록 이게 사람이 결국에는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이 근거 자료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CLI나 SNMP, 뭐 로고 정보 이렇게 각각 사일로된 데이터 모델링을 가지고 결국은 사람이 이거를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오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운영 효율적인 측면에서 좀 떨어질 것 같고요. 가용성을 그런 것들을 이제 메꾸기 위해서는 이런 AI나 머신러닝 기법이 들어가 있는 솔루션을 선택하시는 것이 앞으로는 맞을 것 같고,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장애를 줄이는 거죠. 결국에는 장애를 줄이고 장애 타임도 줄이는 건데, 결국에는 아까 제가 사례로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는 한번 장애가 나면 이러한 것들을 빨리 찾아내는 것이 운영자로서의 가장 큰 업무일 텐데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가용성 증대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시장에서는 마지막 질문 하나만 좀 받고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언택트 상황에서 기업이 인공지능 기반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구축하려는 경우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네. 사실 이제 기업이나 이런 운영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단일 벤더를 쓰고 계시는 고객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고객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은 뭐 벤더 영업으로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기종 장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AI나 머신러닝 기법을 가지고 이런 다양한 벤더들을 아울러서 좀 더 네트워크 운영이나 이러한 그 관리를 자동화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기종들 간에서 제공해주는 REST API를 모두 다 긁어와서 이거를 고객분들이 원하는 형태의 포맷 형태로 개발을 하려고 하면 시간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시행착오도 많이 겪을 겁니다. 이런 시행착오를 계속 겪느니 차라리 이렇게 상업화된 이러한 솔루션, 단일 솔루션을 선택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강사님 아주 끝까지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